서울 도착 3초 만에 그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쿄 외곽의 한 사립고등학교 2학년생 17명이 수학여행으로 한국을 찾은 아침. 인천공항 입국장 게이트 B 앞에서 모두가 동시에 얼어붙은 듯 멈춰선 그 순간은 카메라로 찍었다면 분명 뉴스 한 장면처럼 보였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세모사연입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작은 이야기가 더 멀리, 더 오래 전해질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세상의 모서리에서 피어난 이야기 지금 전해드립니다. 학생들은 일본에서 철저히 준비된 안내를 받고 떠났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복잡한 감정을 지닌 나라일 수 있으니 언행에 주의하고 말을 아끼고 정치적인 이야기나 민감한 발언은 피하라고요. 학생 대부분은 조심해야 한다는 전제로 한국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그런데 입국장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마주한 장면은 그들이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큼지막한 플래카드에 적힌 환영 문구, 일본 고등학생 여러분, 서울에 온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문구 아래 환하게 웃으며 두 팔을 흔들던 한국인 가이드. 공항청사 유리벽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는 학생들의 학교 이름까지 정확히 외치며 손을 흔들었고 안내방송 소리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는 모두 멎은 듯 느껴졌습니다. 저거 우리한테 한 말 맞지? 그럴 리가 없어. 그들이 기억하는 첫 한국의 얼굴은 그렇게 따뜻한 혼란이었습니다. 서울 첫날 학생들의 표정은 여전히 경직돼 있었지만 공항에서 받은 첫인상이 그들의 내면 어딘가에 조용한 혼란을 남긴 듯 보였습니다. 한국인은 우리를 싫어할 거야 라는 말은 적어도 하루 동안은 현실이 아니었어요. 버스를 타고 숙소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을 보며 친구들과 속삭이는 소리들이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누군가는 가이드를 따라 한국어 인사를 흉내내기도 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전통 한식당에서 진행됐는데 생각보다 음식이 입에 맞지 않다는 표정을 지은 학생들도 있었지만 식당 아주머니가 매웠죠? 미안해요. 다음엔 덜 맵게 해줄게요. 라고 일본어로 말하려 애쓰는 모습에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숙소 체크인을 하러 갔는데 프런트 직원이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알아서 간단한 대화가 오갔고 방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청소하던 아주머니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들린 안녕하세요 라는 말에 학생들 중 일부는 인사로 받아쳤고 일부는 얼떨결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정에 없던 택시 이동도 있었습니다. 그룹을 나눠 타고 이동했는데 저녁 무렵 비가 조금씩 내리는 와중에 한 학생이 방향을 착각해 내려야 할 곳을 지나쳤고 당황한 표정으로 택시 기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일본어는 통하지 않았고 학생은 번역기를 꺼내 말을 적었고 기사는 그걸 읽고는 미소를 지으며 학생이 안심할 수 있게 천천히 다시 경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장면을 조수석에 앉은 다른 친구가 몰래 촬영했고 택시에서 내릴 때 기사 아저씨는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안전히 가요라고 말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후 친구들은 흩어져 씻고 정리했지만 한 방에 모인 4명이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다르지 않아? 어떻게 이렇게 다정하지? 근데 진짜 이상해. 우리한텐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 혹시 우리가 틀린 걸까?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고개를 숙였고 그 침묵 속엔 작고 단단한 금이 하나씩 생기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유우카예요. 도쿄 외곽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 이번 여행은 제 인생 처음으로 일본을 벗어난 경험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외국에 나가는 건 겁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은 더더욱 가까이에선 안 되는 나라라고 배웠어요. 교과서에는 분명히 국제교류 같은 단어가 있었지만 실상은 조심하라는 말뿐이었죠. 저는 누군가를 싫어할 만큼 큰 감정을 가져본 적 없지만 싫어할 수도 있다는 감정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마음 한구석에는 나는 여기서 이방인이다라는 긴장이 항상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친절하게 웃어줘도 그건 그냥 서비스니까 직업적인 친절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벽이 하루하루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어요. 말없이 먼저 문을 열어주던 호텔 직원, 맛있어요? 라고 물으며 반찬을 더 주시던 식당 아주머니, 무겁게 문을 여는 걸 보고 달려와 도와준 청소 아주머니까지. 숙소 근처 편의점에 혼자 다녀왔던 날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필요한 생리용품이 있어서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나왔고 처음으로 혼자서 무언가를 해내야 했어요. 편의점 안은 익숙한 구조였지만 글자는 낯설었고 발음은 들리지 않았고 어떤 물건이 어떤 건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결국 계산대 앞에 섰을 땐 손에 쥔 물건을 내려놓을까 망설이게 됐고 그때 아주머니가 다가와 작은 손짓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을 도와주셨어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괜찮다는 그 제스처가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마지막에 아주머니는 작게 아리가토라고 말했고 그 말이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꾹 참았지만 마음 어딘가가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말이 안 통하고 문화도 낯설고 모든 게 조심스러운 나라에서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왜 그리도 벅찼을까요? 그날 밤 방 안에서 불을 끄고 누워 있었어요. 친구들은 이미 잠들었고 저는 천장을 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처음으로 외롭다는 생각이 깊게 밀려왔거든요. 일본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외로움이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대화가 어렵다는 게 아니었어요. 내 말이, 내 마음이 닿지 못한다는 좌절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 단절 속에서 누군가의 손짓이나 눈빛이 닿았을 때 느껴지는 위로는 너무도 강렬했어요. 그래서 더 외로웠던 것 같아요. 한국에 온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저는 제가 누구인지 더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말투, 표정, 눈빛이 왜 이렇게 선명하게 남는 걸까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무관심하게 살았는지를 조금씩 깨닫고 있었어요. 아주머니의 아리가토 한마디는 언어를 넘어 감정이 된 것 같았고 나는 그 안에 묻어있던 다정함이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더 크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외롭다는 건 사실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거고 위로를 원한다는 거라는 걸 저는 이 낯선 도시에서 처음 알았어요. 이 낯설 안에서 나는 나를 다시 만나고 있었고 그 사실이 조금은 무서웠지만 또 조금은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외로움은 분명 무언가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전날 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날 있었던 일들, 아주머니의 작은 손짓,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의 떨림, 그리고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익숙한 믿음 같은 것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거든요. 아침이 밝았고 일정표에는 전통 체험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한복을 입고 북촌 한옥마을을 걸은 다음 찜질방 체험과 초등학교 방문까지 이어지는 일정이었죠. 한복 체험장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안내를 맡은 분들은 우리가 일본인 학생들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는 듯 자연스럽게 맞아주셨어요. 각자 한복을 고르고 차례차례 탈의실로 들어갔어요. 저에게는 분홍색 치마와 옥색 저고리가 주어졌고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막상 입고 거울을 보니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았어요. 전통적인 의복이고 색감도 평소에 입던 옷과는 전혀 달랐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어요. 머리에 핀을 꽂아주시던 직원분이 한국어로 예뻐요라고 말했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진심이라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북촌 골목을 걸을 때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우리를 바라보다 어머, 고와라 하며 웃으셨는데 그 말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웃음을 나누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미묘한 차이가 저한테는 큰 감정이었어요. 찜질방으로 이동한 건 점심 이후였는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가 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탈의실, 찜질복, 맨발로 걷는 복도,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작은 당황을 경험했지만 그 안은 놀랍도록 평온했어요. 따뜻한 바닥, 무거운 공기, 누워있는 사람들. 모두가 조용히 쉬고 있었고 우리는 그 속에 녹아들었어요.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삶은 달걀을 꺼내 손에 쥐어주시며 처음이지? 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고 아주머니는 먹어봐요. 괜찮아라고 말하며 웃으셨어요. 그 말투와 표정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달걀을 까기 시작했어요. 노른자를 삼키면서 처음 느껴본 맛이었어요. 그게 뭐랄까 단순한 달걀인데도 마치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는데 말이 필요 없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가 일본에서 배운 건 거리를 지키고 눈치를 보며 존중을 유지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먼저 다가와서 거리를 허물고 미소를 건네는 게 예의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게 낯설면서도 너무 따뜻했어요. 오후엔 서울 외곽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진 다들 조용했고 어떤 친구는 애들이 우리 보면 뭐라고 할까라고 말하며 걱정했어요. 교문 앞에 섰을 때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어요. 한 아이가 제 손을 붙잡고 언니 이리 와요라고 말하며 운동장으로 끌고 갔고 저는 당황한 채 따라갔어요. 윷놀이를 하는 자리였고 저는 규칙도 모르면서 아이들 따라 윷을 던졌어요. 그 아이는 제가 엉뚱한 칸에 말을 놓자마자 박수를 쳤고 언니 잘했어요라고 말하며 하이파이브를 청했어요. 저는 그 순간 너무 당황했는데 동시에 웃음이 터졌어요. 제 손을 잡고 뛰어다니던 아이는 결국 제 무릎에 주저앉았고 선생님이 불편하면 말하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저도 모르게 한국어로 말했어요. 어색했지만 아이는 더 웃었고 저도 함께 웃었어요. 그렇게 운동장 끝자락에서 나란히 앉아있던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 안에 있던 모든 경계심, 조심스러움, 오해와 편견 같은 것들이 하나씩 녹아내렸어요. 아이는 제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언니 착해요. 또 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을 열면 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나도 너희를 좋아하게 됐어.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친구들도 조용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가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진짜 이상하게 따뜻하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이상하게, 정말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언어도 통하지 않고 얼굴도 처음 보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눴다. 공감이라는 단어를 책이 아닌 몸으로 처음 배웠다. 한국은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날 아침은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하늘은 잿빛이었고 얇은 빗방울이 땅을 적시고 있었어요. 가이드는 오후엔 소나기가 올 수도 있으니 우산 챙기세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경고를 무심히 넘겼어요. 일정 중 자유시간이 있었고 저는 친구들과 헤어져 숙소 근처 편의점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별거 아닌 외출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피곤해질 때가 있는데 그날은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그렇게 골목을 걷다가 자연스럽게 방향을 틀었고 낯선 길로 들어서게 됐어요. 비는 점점 굵어졌고 휴대폰 배터리는 거의 다 닳아 있었어요. 지도 앱은 자꾸 회전을 반복했고 거리의 표지판은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어요. 결국 한참을 헤맨 끝에 좁은 골목 모퉁이에서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저는 그곳에서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무기력해졌어요. 그 순간 갑자기 어깨 위로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자 제 위로 우산 하나가 씌워져 있었어요. 젖은 어깨를 가진 아주머니가 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 많이 오지? 어딜 그렇게 가고 있니? 한국어였지만 신기하게도 그 말이 마음속에 정확히 박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을 마주쳤어요.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우산을 제게 쥐어주시더니 가방에서 손수건 하나를 꺼내 제 머리 위에 덮어주었어요. 이거라도 쓰고 가. 감기 걸리면 안 돼. 말투는 평범했고 표정은 무심한 듯 다정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아주머니는 제 손에 우산을 남긴 채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저는 끝내 고맙다는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음속이 복잡했고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비는 계속 내렸지만 그 순간부터는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우산 안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공간 같았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건 단순히 길을 잃어서 비를 맞아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무언가가 무너졌고 동시에 무언가가 깊이 채워졌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일기를 꺼냈어요. 처음엔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펜을 들자마자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다. 그건 공격도 비판도 아닌 다정함 때문이었다. 그 문장을 썼을 때 저는 다시 울었어요. 조용히, 오래도록. 저는 생각했어요. 왜 아주머니의 말 한마디가 나를 이렇게까지 울게 했을까? 이유는 단순했어요. 저는 그런 다정함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조건 없이 다가와 나를 도와준 기억이 제 인생엔 거의 없었어요. 늘 누군가를 조심했고, 누군가의 기분을 살폈고, 내가 눈치껏 움직여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아무 계산도 없이 그냥 저를 도와줬어요. 이유도 설명도 없었고, 거기엔 어떤 요구도 없었어요. 그건 순수한 정이었고, 저는 그 정에 완전히 감동해버렸어요. 다음 날, 저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너무 부끄러웠고, 너무 사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 안에서는 그 아주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아주머니의 어깨에 맺힌 빗물, 우산을 내밀던 손의 각도, 말없이 사라져가던 뒷모습. 그런 사소한 장면들이 제 안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자주 갖게 되었고, 서울의 골목을 천천히 걷는 걸 즐기게 되었어요. 그 도시엔 따뜻함이 있었어요. 겉보기엔 차가워 보였지만 그 속에는 조용한 온기가 있었어요. 누구도 저를 위험하게 보지 않았고 오히려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저는 그걸 알아차리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주머니의 말 한마디가 제게 가르쳐준 건 사람이었어요. 국가도 역사도 배경도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건넨 다정한 순간. 저는 그 장면 하나로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건 제게 너무 큰 반전이었고 너무 아름다운 기억이 되었어요.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다시 일기를 꺼냈어요. 서울, 비 아주머니, 우산, 그리고 나. 이 조합이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다. 나는 그날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웠다. 표현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진심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이 문장을 쓰고 저는 펜을 놓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창문을 열었어요. 비는 그치지 않았지만 그 빗소리가 더는 외롭지 않았어요. 서울은 제게 다정함을 안겨준 도시가 되었고 그 다정함은 제 안에 남아 평생을 따라다닐 거예요. 여행 마지막 날 밤, 우리는 숙소 회의실에 모였어요. 이틀 전부터 가이드 선생님이 마지막 날엔 자유 발표 시간이 있다고 했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진 몇 장 보여주고 재미있었다고 말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앉으니 공기는 조금 달랐어요. 다들 말은 안 했지만 뭔가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이드 선생님이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이제 곧 일본으로 돌아가네요. 한국에서 머무는 마지막 밤인데 혹시 하고 싶은 말 있는 사람? 모두 고개를 숙였고 정적이 흘렀어요. 그 정적을 깬 건 반장이었어요. 그는 가볍게 손을 들고 일어섰어요. 찜질방 좋았어요. 너무 낯설었지만 신기했고 편했어요. 다들 웃었고 분위기가 조금 풀렸어요.
이어서 몇몇 친구들이 돌아가며 이야기했어요. 어떤 친구는 초등학생들이 진짜 귀엽고 밝았어요. 저도 같이 웃고 있었어요 라고 했고, 어떤 친구는 한국 길거리 음식, 특히 호떡 너무 맛있었어요. 솔직히 먹으면서 감동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다들 가벼운 이야기였고 분위기도 따뜻했어요. 그런데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냥 넘어가고 싶었는데 가이드 선생님이 제 쪽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입을 열기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저는 솔직히 처음엔 이 여행 오기 싫었어요. 회의실 안이 정지된 듯 조용해졌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부모님도 걱정하셨고 학교에서도 조심하라고 했고 저도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무서워했어요. 한국인은 우리를 싫어한다고 들었고 역사 때문에 감정이 복잡하다고 들었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나라에 오면 눈치를 봐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공항에서 현수막을 봤을 때부터 사실 이상했어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너무 생소했어요. 가이드 선생님이 우리 학교 이름을 불러줬을 때도 그냥 가식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상한 장면들이 생겼어요. 택시 기사님이 먼저 인사하고 편의점 아주머니가 손짓으로 도와주고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우산을 씌워주고 아이들이 제 손을 잡고 뛰어다니고 이런 게 다 현실인가 싶었어요. 처음엔 저 혼자만 느끼는 줄 알았는데 친구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는 걸 오늘 발표를 들으며 알게 됐어요. 목이 살짝 메었고 눈이 시큰거렸어요. 그런데요, 저는 어제 우산을 씌워준 아주머니를 만났을 때 완전히 무너졌어요. 말도 안 통하고 저는 그분께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우산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감기 걸리지 마라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의 다정함이 저를 지켜준 것 같았어요. 순간 몇몇 친구가 눈을 닦았고 회의실엔 아주 조용한 공기가 감돌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꼭 말하고 싶었어요. 나는 한국이 두려웠고 오해하고 있었고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고맙고 따뜻하다고 느껴요. 처음으로 제가 배운 것과 현실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반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친구들이 하나둘 박수를 쳤고 회의실 전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박수는 단순한 동의가 아니었어요. 나도 그렇다고, 나도 그랬다고, 나도 느꼈다고 말하는 듯한 박수였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서울의 마지막 밤이었고, 창밖엔 여전히 잔잔한 빗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어폰을 꽂지도 않았고, 휴대폰도 꺼두었어요. 그냥 조용히 그 박수 소리를 마음속으로 다시 들었어요. 처음으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고백이 제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어요. 누군가를 오해했다는 부끄러움보다는 이제는 더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그날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한국을 싫어하라고 배웠다. 하지만 오늘 나는 한국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차이는 사람 때문이다. 서울은 제게 그런 사람들을 보여줬고 그 사람들이 제 마음을 바꿔줬어요. 그건 작은 변화가 아니라 제 인생에서 아주 큰 반전이었어요. 수학여행 마지막 날 아침, 아이들은 예전과는 조금 다른 얼굴로 식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도착했던 첫날 공항에서 서로 뒤로 숨고 주위를 경계하던 모습은 사라졌고 서로 장난을 주고받으며 밥 맛있다는 말을 한국어로 흉내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여행은 단지 며칠뿐이었지만 그 며칠은 무언가를 바꾸기에 충분했는지 말은 많지 않았지만 표정에는 조용한 변화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날의 마지막 일정은 한 통의 편지를 쓰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남기는 시간. 단순한 활동이지만 많은 아이들이 손끝을 떨며 펜을 들었습니다.
일부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에게 썼고 어떤 이는 자신에게 썼으며 누군가는 그저 낯선 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글을 썼습니다. 한 여학생은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길을 잃고 울고 있던 날 우산을 씌워준 그 아주머니께. 그날 이후 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고맙다는 말도 못했지만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또 다른 학생은 초등학생의 얼굴을 그려넣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어로 말도 못했는데 저를 따라다니며 웃던 너, 내 마음을 웃게 해줬어. 그 종이 위에 적힌 단어들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말로 하지 못한 정서가 담겨 있었고 그건 아이들에게도 처음인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편지를 쓰는 동안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을지도 모르지만 펜을 움직이며 아이들은 점점 자신 안에 새겨진 기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반찬을 더 주며 했던 말, 맵지 않았어요? 아이가 하이파이브를 하며 말했던 언니 최고. 택시 기사 아저씨의 안전히 가요. 편의점에서 들은 아리가토. 이 모든 단편들은 조용히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고 그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완성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짐을 다 싸고 버스에 오르기 전 가이드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상자에 여러분이 쓴 편지를 모아둘게요. 혹시라도 이곳에서 만난 사람에게 다시 전할 기회가 생긴다면 꼭 전달할게요. 아이들은 말없이 편지를 한 장씩 넣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서로가 말없이 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있었고 짧았지만 강렬했던 며칠의 기억이 하나의 상자 안에 담겨졌습니다. 버스가 숙소를 떠나기 시작했을 때 창밖으로는 익숙해진 거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손을 흔들었고 누군가는 눈을 감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낯선 도시에서 무언가를 남기고 간 사람들의 표정이 있었고 그것은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표정이었습니다. 이 여행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프로그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고 어떤 아이에게는 처음으로 타인을 다르게 바라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회복은 단순히 오해를 풀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면의 벽을 조금 낮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하라고 배웠던 땅에서 이제는 다시 오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 그 감정은 결코 억지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만남과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진짜 감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조용히 적은 마지막 문장이 상자 안가장 위에 놓였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나라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 한 문장이 이 수학여행의 진짜 의미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이륙을 기다리며 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의 하늘은 흐렸고 활주로 위로 가늘게 비가 내려앉고 있었어요. 마치 이번 여행을 위한 작은 작별 인사 같았고 그 풍경은 이별을 고하는 도시의 마지막 얼굴처럼 보였어요. 친구들은 피곤했는지 대부분 잠들어 있었고 기내에는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으려 했지만 이상하게 잘 되지 않았어요. 눈꺼풀을 내릴 때마다 머릿속엔 며칠 전부터 쌓인 장면들이 한 장면도 빠짐없이 재생되었어요. 찜질방에서 삶은 달걀을 건넨 아주머니, 북촌에서 지나가며 곱다라고 했던 할머니, 골목에서 우산을 씌워준 이웃 같은 얼굴, 편의점에서 미소를 지어주던 계산대 직원, 그리고 손을 잡고 달려가던 초등학생까지. 이름도 모르고 다시 만날 일도 없지만 그 사람들의 표정은 어쩐지 너무 또렷하게 남아 있었고 그 기억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웅크리고 있었어요. 여행 중에는 몰랐어요. 그냥 하루하루 새로운 일이 생기는 것만으로 정신이 없었고 뭔가 특별하긴 한데 그 특별함이 정확히 뭐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비행기를 타고 떠나려는 순간이 되니까 그 모든 감정이 천천히 밀려오고 있었어요. 이 도시와의 이별이 아쉽다고 느낀 것도 처음이었어요. 저는 원래 낯선 곳에 쉽게 정을 붙이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서울이라는 도시는 그냥 도시가 아니라 그 안의 사람들이 저를 변화시켰던 거예요. 말없이 우산을 씌워주던 그 손길, 처음 만난 아이의 작은 손, 찜질방에서 아무렇지 않게 나눠준 한 조각의 계란, 그런 작고 평범한 행동들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지 뉴스나 교과서 속의 이미지로만 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서 정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몸으로 느꼈고 그 감정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울림이었어요.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를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창밖에 얼굴을 더 가까이 댔어요. 조금만 더 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이 도시의 골목, 간판, 사람들의 표정, 가게에서 들렸던 음악, 거리의 향기, 그 모든 게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져 흐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여행지에서 사진을 많이 찍지만 저는 마지막 날부터는 사진을 거의 찍지 않았어요. 찍지 않아도 될 만큼 마음속에 남기고 싶은 장면들이 너무 많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몸이 살짝 들리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되뇌었어요. 나는 이 도시에게 사랑받았다. 그 말은 조금 부끄럽고 감상적이지만 진심이었어요. 내가 외롭고 조심스럽게 걷고 있을 때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고,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따뜻하게 눈을 맞춰 주었어요. 그 모든 순간이 저를 조금씩 바꿨고, 저는 그 변화를 고스란히 느끼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서울. 그리고 안녕. 그건 그냥 혼잣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마음속으로 하는 순간 눈물이 조금 맺혔어요. 아무도 울지 않았지만 저만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며칠은 너무 짧았고 그래서 더 강렬했는지도 몰라요.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나의 문장을 제 일기장에 적을 거예요. 내가 이 도시에 받은 것은 말이 아니라 태도였고 선물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그건 단지 여행의 여운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감정이었어요. 수학여행이 끝난 지 일주일 뒤 일본의 한 교실. 아이들은 다시 교복을 입고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엇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소곳하게 앉아 교과서를 넘기던 손끝, 점심시간 친구들과 나누는 눈빛, 선생님의 질문에 잠시 멈칫하는 시선 속엔 설명되지 않는 조용한 변화가 스며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 어땠나요? 한동안 아무 대답도 없었고 교실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감정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한 학생이 작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다르다는 건 생각보다 별일 아니었어요. 우리가 만든 벽이었어요. 다른 친구가 이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건 그냥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요. 그 말은 짧았지만 깊었고 그 순간 교실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실 이 여행은 단순한 수학여행이 아니라 아이들의 내면 깊은 곳을 건드린 시간이었습니다. 언어가 달라서 역사 수업에서 배운 정보 때문에 뉴스에서 본 단편적인 장면들로 인해 그들은 다름이라는 단어를 두려움으로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골목에서, 찜질방에서, 편의점에서, 아이들의 손에 이끌려 웃으며 달리던 운동장에서 그들은 그 다름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친절하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며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 친절이 단순한 매너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며 그들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신 안에 있던 벽이 얼마나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부수려고 했던 것도 강제로 바꾸려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다정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말없이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변화였습니다. 한 명의 교사로서 담임은 그 변화의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 한국행 비행기에서 아이들은 조용했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고 일정 내내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러워했지만
마지막 발표 시간엔 눈물을 흘리며 내가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학생이 있었고, 편지 쓰기 시간엔 다시 만나고 싶어요 라고 적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조용히 웃고 있다는 건 그 변화가 단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는 내면의 움직임이라는 증거였습니다. 문화는 다를 수 있고 언어도 다를 수 있으며 역사 또한 각자의 기억이 다를 수 있지만 사람이라는 존재의 본질은 결국 관계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 관계는 누군가가 먼저 말없이 밥을 내어줄 때,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줄 때, 길을 잃은 아이에게 길을 알려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은 행동들은 의외로 강한 힘을 가집니다. 이번 수학여행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알려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얇은 표면 위에 쌓인 것인지를 알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학생은 없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만난 사람을 잊지 못할 거라는 아이는 많았습니다. 그 말은 곧 이해를 넘어선 공감의 시작이었고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감은 아이들에게만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미래에 자라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길을 알려주고 마음을 열게 될 때 이번 여행에서 받은 다정함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감정의 흐름은 말보다 강하고 교육보다 오래가며 제도보다 깊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 받아들이려 할 때 진짜 변화를 시작해요. 그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조용한 동의는 이 여행의 마지막 문장이 되었습니다. 수학여행이 끝나고 2달이 지난 어느 날 한 학생이 조용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특별한 날은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리만치 뚜렷한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펜을 들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 그 안에서 마주쳤던 수많은 얼굴들, 그 사람들이 건넸던 말과 표정, 아무 말도 없이 나눠졌던 따뜻한 순간들, 그리고 자신 안에서 천천히 무너졌던 벽의 조각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다시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엔 한국이라는 나라를 말할 때 조금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도 그 감정이 진짜인지도 자신할 수 없었고 어릴 적부터 들어온 말들과 교과서에서 배운 역사 그리고 뉴스를 통해 접한 이미지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머물렀던 며칠은 그런 오래된 이미지들을 하나씩 지우고 다시 써내려가게 했습니다. 그 과정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아주머니의 손짓, 찜질방에서 건네받은 삶은 달걀 한 개, 우산을 씌워준 노인의 말 없는 시선, 초등학생의 작고 따뜻한 손. 그 사소한 장면들이 쌓이고 겹치며 마음속에 무언가를 서서히 녹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다름이라는 것이 실제론 우리가 배우고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을. 그 여행을 통해 누군가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되었고, 누군가는 스스로를 다시 느끼게 되었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목소리로 처음으로 나는 틀렸어요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쉽게 오해하고,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또 얼마나 따뜻하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학생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그 도시에서 사람을 배웠다. 정이라는 말을, 다정한 시선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문득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다름을 경계했을까? 정말로 다르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다르게 보라고 배워왔기 때문이었을까? 그 물음은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요구하는 물음이었고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성장의 증거였습니다. 또 한 학생은 편지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난다면 나는 먼저 인사할 거예요. 그 말에는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이젠 자신이 받은 온기를 되돌려줄 준비가 되었다는 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인사 하나가, 따뜻한 미소 하나가 누군가에게 남은 생애를 통째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아이들은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단지 한 나라에 대한 인식 전환을 넘어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국적도, 언어도, 역사도 모두 의미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순간은 언제나 사람과 마주하는 그 짧은 찰나에서 찾아옵니다. 그 도시에서의 며칠은 잊히겠지만 그때의 감정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감정을 다정함이라 부를 수 있고 누군가는 정이라 부를 수 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채 마음속에 간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그 감정은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는 단순한 수학여행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타인을 만났고 오해를 풀었고 다름을 사랑하게 된 이야기이며 우리 모두가 잊고 살았던 가장 인간다운 감정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준 기록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구석, 누구도 보지 않던 자리에 조용히 잊혀진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찾아 전해드리는 것이 세모사연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그 기억을 오래 간직하게 해주는 힘입니다.